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도 많아졌죠. 국내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는 150만 명을 넘었고 1년에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생만 3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는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요양원에 모시자니 불효하는 것 같고 또 간간히 노인을 학대한다는 일부 뉴스에 불안하기 때문이죠. 일본 문학 번역가로 활동하다가 요양보호사가 된 이은주 씨도 할머니 생각에 요양보호사가 됐고 지금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데요. 요양보호사로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돌봄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이은주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요양보호사 이은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어머니를 돌보시기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되셨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머니만 돌봐주시는 게 아니라 보니까 조카도 돌봐주시고 또 네. 제가 방문으로 어르신들도 도와주신다고요. 네. 네. 처음에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함보다는 네네. 돌아가신 할머니가 너무 그리웠어요. 예. 일하는 엄마 대신 할머니께서 저를 돌봐주셨는데요. 되게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네. 따라 죽고 싶을 정도로 그리워서.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네. 그리고 저는 할머니 딸이었어요. 되게 예뻐해 주셨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 하는 동안 할머니를 잘 못 돌봐드린 게 대단히 이 죄의식이랑 슬픔이랑 뭐 마치 다시는 할머니께 돌려드릴 수 없다는 생각으로 네. 힘이 들 무렵 네. 막내 조카 피아노 학원 바로 앞이 데이케어 센터였어요. 예. 근데 마침 막내 조카를 이제 학원에 다니다가 기다리는 시간이 무료해서 용기를 내서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나요? 그랬더니 도와드릴 거 너무 많다고 성이 부족하다고 목욕 봉사를 하라고. 자원봉사부터 시작하셨군요. 네, 그런데 제가 맨날 슬퍼했었는데 목욕을 도와드리면서 어르신들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요양보 선생님들하고 같이 노래하시고 웃으시는 걸 보고 슬펐던 제가 따라 웃는 거예요. 네. 그 신비라고 할까요? 돌봄을 돌보다 제가 돌보러 갔는데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저가 다시 네. 회복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돌아가신 할머니도 만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감정적인 치유가 일어나면서 이 일이 나한테 맞는다. 벽만 보고 하는 번역도 매력은 있지만 그래도 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돌보는 일이 이것이 하나의 문학의 형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지금 얘기를 얼핏 하셨습니다만은 원래는 그 일본 문학 번역가세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력이 좀 특이하신데 그럼 그렇게 자원봉사를 시작하셔서 그거하고 또 본격적으로 요양보호사를 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제가 네. 막내 조카가 전교 1등을 해요. 요즘 공부를 잘하면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요? 뭐 자사고도 가고 뭐 기숙사비도 필요하고 그렇죠. 예. 뭐 학원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네. 2잡 3잡을 하는데 번역 갖고는 안 되니까 면세점에 들어가게 돼요. 아니 근데 조카를 직접 기르셨어요? 그렇죠. 남동생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 동안 제가 큰 조카 막내 조카를 돌봤는데 그럼 아픈 동생을 대신해서 조카들을 또 돌보다가 그렇죠. 열심히 일하시다가 예. 아유. 근데 사실 이게 이 돌본다는 게 누군가를 돌본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를 갈아 넣는 구석이 좀 많아요. 예. 예를 들면 학원비가 많이 드니까 면세점에 가서 가방을 판단 말이죠. 네. 저는 이렇게 환한 곳에서 무엇은 물건을 팔아본 적이 없으니까 대단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어요. 네. 근데 그것이 또 리뉴얼이 들어갑니다. 제 인생에. 취직을 했는데. 그래서 또 당분간 실업자가 되어서 그때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 이것을 직업으로 해도 괜찮겠다.
뭐냐면 엄마도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고 네. 내가 이 공부를 하면 엄마 돌보는데 도움도 되고 네. 또 저도 독신이니까 건강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예.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었어요. 거기 강사 연미정 선생님이 네. 응급실에서만 뭐 베테랑 간호사로 일하시던 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뭐 열정적이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세신 자격증이 없으면 어르신들을 목욕시킬 때 세신 자격증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씻겨드려야 합니다. 네. 그 마음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데 맞다.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전문가가 아니어서 미안한 거구나. 예. 이런 마음가짐들을 보면서 입장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었어요. 네. 정말 너무나 귀한 일인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속물인가 봐요. 이게 그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좀 급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힘든 일이라고 제가 들어서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예. 명함을 번역가입니다 하고 내놓으면 네. 좋은 일 하시네요 하시는데 네. 요양보호사입니다 하고 저를 소개하면 힘드시겠네요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학교라는 어떤 울타리 안에서 지냈고 그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번역을 하면서 지내면서 자기만의 어떤 그 좋은 돌봄이라든가 좋은 세상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어서 이 미처 경제적인 감각에는 조금 남들보다 좀 발달이 네. 지연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돈만 보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씀은 지금 하시는 거죠. 우회하는 건데 예, 또 예. 이것을 우아하고 고상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이 웁니다. 네, 왜냐하면 네. 저희가 편의점 알바 시급만 얼마 정도를 받으면서 하는 일은 어마어마한 영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한 사람을 돌보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그 따스한 돌봄이 잘 안 나와요. 네, 네.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왜 흔히들 요양보호사하고 간병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할이 좀 다르죠. 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이번에 인권교육까지 포함해서 320시간, 네. 240시간은 이론 시간, 80시간은 현장 실습 시간이 들어가 있어서 네. 꼭 320시간의 교육이 끝난 사람만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국가 시험이니까 네. 전문적인 케어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픈 곳을 긁어드리는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도 하고 네. 또 요양원에서 자식 대신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예. 경우가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나이가 부모님이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이제 연로하시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제 또래 이렇게 이상 되신 분들은 뭐 본인의 또 미래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이 돌봄의 전문가,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되신 지가 이제 몇 년 정도 되셨어요? 횟수로 한 7년이 네. 조금 넘어가려고 합니다. 7년 동안 이렇게 활동해 보니까 누군가를 돌본다는 거, 이 돌봄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돌봄에 대해서 네. 생각해 보면 돌봄이란 글쎄요. 제가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는요. 제가 그 뮤즈라고 하는데요. 돌보는 어르신들. 뮤즈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맞습니다. 여신. 제가 어느 날 네. 이건 실체험인데 요양원에서 그 작은 꽃무늬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불을 애정하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좀 치매가 있으신가요? 그렇죠. 혹시? 예. 근데 남자 어르신이 늘 허리춤에 그 남자 어르신이에요? 네, 이불을 아. 이렇게 감싸고 침대 위에 앉아 계시는데 침대가 좀 붕 떠 있잖아요. 네네. 멀리서 보니까 정말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제우스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인생의 전쟁터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는 막 다른 세상으로 가기 전 단계 그 한의정원에 와서 계시는데 그 어르신들을 그냥 어르신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좀 뭔가
더 접점이 부족했던 거죠. 뮤즈와 네. 제우스에 대해서 매일 일기를 쓰듯이 써내려간 게 나는 신들의 요양보호사입니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신급으로 대접을 그렇죠. 해주시는 거네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애절할 정도의 돌봄이 필요하니까 뮤즈라고 부르면 우리가 이름이나 그러니까 호칭이나 네. 말에 대해서 행동이 변하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한 케어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 내 부모님을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이 있으면 자식들이 좀 마음 아프지 않고 죄책감 없이 좀 맞습니다. 그럴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동료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네. 내가 이렇게 돌보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돌아가신 엄마를 좀 잘 돌봤을 텐데. 내가 우리 아버지를 좀 더 돌봤을 텐데 이런 아쉬움, 그 아쉬움이 그 앞에 있는 어르신들을 돌보는데 많은 힘이 되는 거죠. 네. 네. 뭐 일본 문학 번역가로 활동하시고 지금은 또 요양보호사로 7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이 돌봄에 관한 책을 여러 권 내셨어요. 네. 네. 4권이나 내셨더라고요. 나는 신들의 요양보호사입니다를 시작으로 또 조카를 돌보신 얘기? 네. 네. 오래 울었으니까 힘들 거야. 네. 조카도 좀 다른 아이들보다 힘들었나 봐요. 자랄 때. 네. 저희 집 유전적인 것이 ADHD 집중 장애가 있어요. 네. 저도 있습니다. 저 산만해. 너무 차분해 보이시는데 너무나 지금. 산만해서 책을 한 권을 못 읽고 한 5-6권을 동시로 병렬로 이렇게 읽어요. 책을 동시에. 예, 부엌에서 읽는 책, 밥할 때 읽는 책, 세탁기 돌릴 때 베란다에서 읽는 책, 들고 다니는 책, 잠자기 전에 읽는 책, 어마어마하게 책을 여러 권 동시에 읽어요. 저도 산만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단하시네요. 네. 아이들이 산만한 게 눈에 보여서 내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이런 조절, 이 힘들었던 걸 좀 누군가 약물 치료건 어른이 배려건 받았을 텐데. 네. 그래서 우리 조카들 그리고 우리 손자 네. 초기에 해서 스펙트럼은 넘어섰습니다. 네. 선생님 그 말도 못해요. 걱정하고 노심초사했는데 약물 치료하면서 늘 가르쳐주죠. 너가 약간 산만증이 있대. 그런데 이런 산만한 사람들 중엔 아인슈타인도 있고 고흐도 있고 누구누구도 있대. 그러니까 너가 열심히 주의 집중을 하면 네. 남들보다 여러 가지로 좋은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런 과정들을 담은 책이에요. 네. 조카를 돌본 얘기에 또 이제 어머니를 돌보신 얘기도 책에 네. 담으셨어요. 돌봄의 그렇죠. 온도. 맞습니다. 여긴 또 어떤 얘기가 있나요? 제가 처음에 몇 문장을 들어간 문장을 쓸 때 네. 나는 새로운 여성과 만나야 한다. 그리고 엄마의 엄마가 되어야 한다. 저희 엄마가 치매 초기 때 안 하시던 어떤 이상 행동을 하면 딸은 저는 엄마 왜 그래 하면서 썩어가는 냉장고의 음식들을 비워오고 네. 또 다시 채워넣고 이런 걸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엄마의 초기 증상이라는 것을 딸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짜증 나는 거죠.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그렇죠. 거야? 그때 이러면서. 제가 조금 더 요양보호사의 직업으로서의 요양보호사는 이걸 신호로 보고 조용히 치워드리고 엄마가 속상해하시지 않게 적절한 피드백을 했어야 됐는데 네. 딸인 저는 그것이 부정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네. 친절한 대화를 처음에 못했다가 이것을 점점 치매 증상을 깨달아가면서 이렇게 엄마를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엄마에게 따스한 말투 를 네. 빨리 찾아와야겠다. 그래서 화법을 바꿨더니 정말 돌봄도 따라서 다정해지더라고요. 어떻게 바꾸셨어요? 그것은 제가 영화에서 많이 영감을 얻는데요. 제일교포 양영희 감독의 수프와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그 감독이 치매 걸린 엄마와 단기 요양보호사에 모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저희 집이 2개지요. 영희가 일하러 갔다 올 테니까 엄마 혼자 집에 못 계시니까 엄마 집에 좀 가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일하고 돌아올게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그 집이 2개라는 표현이 너무 예뻤고요. 어르신들이 집이 아니면 되게 불안해하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혼자 못 계시니까 내가 그 다른 집에서 계시는 동안 다시 모시러 오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짐을 챙겨요. 네. 그때 엄마가 원하는 짐을 챙기죠. 이 옷을 가져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사자 중심으로 돌보는 걸 보고 내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좀 성격도 바뀌고 좀 삶도 바뀌고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저는 네. 조금 더 잘된 케이스죠. 왜냐하면 목소리를 가졌다고 할까요? 네.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이 노동이 사회적으로 어떤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는가 제가 보고 깨달았어요. 게으른 이은주가 이제 나서야겠구나. 저희들은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싶다. 기꺼이 하는 돌봄을 하는 우리들한테 사회적인 시선은 좀 냉소적이고 네. 편협하고 부정적이니까 나는 내 목소리로 돌봄의 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요양보호사들께서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같이 학습하고 싶더라고요. 네. 굉장히 이제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제 나이 또래 정도 이상 되신 분들, 여성들이 취업을 하려면 요양보호사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요. 네.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요양보호사 공부는 그 320시간 안에 이론이 들어있는데요. 네. 그 이론 공부 안에는 법, 또 우리 일상생활, 또 여러분들의 가사생활, 또 우리 몸에 대해서 네. 그런 공부들을 합니다. 그리고 체위 변경이라든가 구체적으로 그 어르신들의 아픈 몸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현장 실습,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곳에 가서 실습을 하죠. 네. 사실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희 친정 어머니도 저희 친정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 되게 고령의 80의 나이에 요양보호사를 따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더 오래 계시지를 못해서 사실은 많이 돌봐드리지는 못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퇴직을 하면 제가 따서 나중에 우리 엄마를 보살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내 돌봄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세요. 그리고 또 그런 돌봄을 하면 가족 돌봄에서는 장기 요양보험에서 수가가 나와서 한 40여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돌볼 때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 뭐 기저귀라든가 소소하게 드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안정적인 장출해서 생활할 수가 있죠. 사실은 근데 이 요양보호사가 환자한테 아주 잘해주는 거 물론 좋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서요. 네. 자기 돌봄도 필요하죠. 자기 돌봄도 필요하고 사실 너무 가까워지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맞습니다. 되게 힘든 일이라고 하던데요. 오늘도 저희 뮤즈가 오늘 방송 간다며 되게 즐거워하세요. 네, 그래서 이벤트가. 뮤즈는 이제 맞습니다. 어르신, 환자 어르신을 말씀드리는 6년째 돌보는 네. 제가 방문을 하는 어르신이 제가 이제 오후에 약속이 있다는 걸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산책을 하지 말자. 너 피곤하니까. 어머, 그래서 세상에. 제가 안 돼요. 제가 일하러 왔는데요. 저희 요양보호사 공부할 때도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랬나 봐요. 이렇게 저를 너무 돌봐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 가는데 뭐 얼마나 걸린다고 산책을 갔다 오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점심을 준비했는데 그 어르신과의 거리 지키기가 정말 중요한 것이 예를 들면 제가 너무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뭐 부탁하고 싶은데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늘 저희는 자기 검열이 필요해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너무 잘해주시면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맞습니다. 잘해줘도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너무 잘해드렸는데 받는 분 입장에서는 별로 그것이 어떤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감정적인 차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 기본 저희가 돌봄 어떤 룰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요양보호사와 환자 사이에서도 조금 스타일이 맞고 안 맞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맞아요. 네. 제가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에서 네. 무언가를 해드렸을 때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저는 너무 기쁜데 그것이 별로 좋아하는 그래서 관찰해야 됩니다. 어르신을 늘 면밀하게 관찰해서 어르신이 옥수수는 안 좋아하고 바나나 킥은 좋아하시고 뭐 이런 취향들 있죠. 네네네. 그런 취향을 잘 알아갈 때 메모해두는 습관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제가 어머니가 아프셔서 한 2, 3일 병원에 있어야 된다면 네. 그 대근 나오신 선생님께 잘 전달되어야 돼요. 그게 체계적으로 좀 연결이 돼야 되는군요. 지금 엉덩이 어느 부분에 약간 상처가 있어서 연고를 발라주셔야 된다든가 세밀한 돌봄이 다른 선생님이 오셨을 때 네네. 잘 연결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뮤즈 제우스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럼요. 예, 요구도 다양하고 좀 별의별 어른들이 다 계실 것 같은데. 예. 요양원에서는 사랑스러운 치매 어르신들이 많으셨어요. 네네. 잘 못 걸으시면서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요양원 센터장님께서는 대단히 유연한 분이셔서 네네. 그 문 밖에 살던 동네에서 요양원으로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네네. 그럼 문 밖에라면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한 5-6명의 뮤즈를 모시고 아장아장 이제 천천히 문 밖에 나가면 이렇게 턱이 있어서 네네. 앉을 수가 있으면 쪼로록 지팡이 잡고서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는 것도 보고 차 지나가는 것도 보고 네. 그런 어떤 요구들 예. 또 어떤 어르신들은 이제 기저귀 채우는 걸 엄청 싫어하세요. 예. 그런데 이제 자신도 모르게 유실금이 많으시니까 그 부분에서 타협을 안 하시는 경우엔 저희가 억지로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지켜보죠. 어르신들의 마지막 자존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늘 꿈꾸는 건 그런 거 아닌가요? 혼자서 화장실 가다가 이 하늘로 가고 예. 싶다.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요. 내 손으로 밥도 먹고 네네. 화장실 내 발로 갈 수 맞습니다. 있으면 좋겠다. 저희 요양원에서도 그런 어르신들은 최대한 그 어르신들의 어떤 존엄을 지켜드리고 싶은데 밤만큼은 좀 설득을 해서 어르신이 잠을 주무셔야 하니까 좀 기저귀를 밤에만 하면 어떨까요? 하고 설득을 해서 네. 대부분 어르신들 저희들을 귀여워해 주세요. 예. 너가 그렇게 원한다면야 내가 좀 그 희생 정신이 강하시잖아요. 이제 참으시는 거죠. 좀 기저귀 차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제가 한번 요식은 팬티를 입고 외출해 봤어요. 네. 겨울엔 따뜻해요. 근데 그 따뜻하다가 이제 소변을 흘리시면 얼마나 차가워질까 이런 상상을 네. 해보면 그분들이 거부하는 게 느껴지죠. 근데 사실 굉장히 보람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정성껏 뮤즈로 제우스로 모셨던 어르신이 이제 뭐 세상을 떠나거나 이별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저 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번씩 돌아가시는 걸 목격하면 뭐랄까 그 약간 비관적이 되어요. 네. 예를 들면 그 영화 택시 드라이버의 로버트 드니로가 네. 메소드 연기를 위해서 택시 운전면허를 따서 7일 동안 15시간씩 일했다고 해요. 네. 그때 자존감 떨어졌다고 그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3번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돌아가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비관적인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네네. 그럴 때 우리를 잡아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동료의 응원, 네. 그리고 또 가족, 또 사회적인 지지. 서울시 어르신 종사자
돌봄 센터가 있어요. 네. 요양보호사들을 지지하는 센터인데요. 네. 거기에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요양보호사들의 들을 어떤 위한 센터가 멘탈이라든가 있습니다. 이런 그렇죠. 것들을 관리해준 프로그램도 있군요. 그렇죠. 근골격계 질환이 저희가 많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런 곳에 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극복을 하든가 아니면 자기관리를 한다든가 평상시에 사회관계성을 많이 맺어서 네. 안전 점검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그렇게 다짐을 해도 아마 이별의 순간마다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네. 가장 힘든 점은 또 이런 죽음을 마주하는 것 말고도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요양보호사로서. 글쎄요. 제가 아끼는 어르신이 물론 모두 사랑스러운데 그 저희 할머니랑 유독 닮은 어르신이 계셨는데 밤이면 제가 기저귀 네. 갈아드린 후에 그 어르신만 특별히 가서 한 번 더 뵙는 어르신이 네. 있었어요. 예. 그 손도 한 번 잡아드리고 애정을 다한 어르신 잘 안 드셔서 이렇게 시간을 더 내서 다른 시간에도 좀 더 드리고 근데 그 따님이 엄마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런 거 있죠. 예. 어린이집에서 자기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아이만 더 사랑해달라는 그런 식의 요구를 해요. 우리 부모님만 좀 엄마만 특별 대우 그렇죠. 해주세요. 그 마음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예, 오셔서 예. 9분이 저의 돌봄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5분에 한 번씩 선생님 저희 어머니 옷 갈아입혀드리는데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 휠체어로 옮기는데 도와주세요. 계속 부르시는 네, 거예요. 네. 저는 점점 지쳐가고 일거리는 계속 밀려가잖아요. 네, 네. 다른 어르신들도 점심 준비를 해드려야 되고. 근데 그 일손이 너무 급한데 그렇게 저를 불러주시더니 네. 정작 일손이 필요한 점심시간. 네. 당신 어머님이 잘 못 드시는 것도 알면서 약속이 있다고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때 좀 눈물이 났어요. 그러네요. 그러지 않았으면 예. 좋겠어요. 조금 센스가 저희들을 좀 아쉽습니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그렇죠. 서로 입장을 조금 그쵸?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사실 이은주 요양보호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눌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보완돼야 될 점들 현장에서 느끼신 것들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어머니와의 얘기도 또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모시고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쓰는 요양보호사 이은주 씨였습니다.